여러분, 뇌 건강을 지키고 치매를 예방하며 실제 생물학적 나이까지 늦출 수 있는 항노화 영양제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 영양제는 아주 특별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리고 비싸지도 않은 영양제입니다. 그런데 2026년 3월 네이처 메디신에 발표된 최신 연구에서 이 영양제가 70세 노인 958명의 생물학적 노화를 실제로 늦췄다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2년 복용으로 세포 나이가 4개월 젊어졌고 인지 노화는 2년이나 지연되었습니다. 오늘 이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기 위해 최신 논문들을 꼼꼼히 분석했습니다. 특히 옥스퍼드 대학교, 하버드 의대, 러트거스 대학교의 연구들을 종합했습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여러분의 뇌 건강과 노화 속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10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억력 저하가 뇌 문제인지 혈관 문제인지 정확한 원인을 밝히겠습니다. 둘째,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혈관 손상 물질, 호모시스테인의 위험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셋째, 왜 나이가 들수록 비타민 B군이 부족해지는지 과학적 메커니즘을 설명하겠습니다. 넷째, 후성 유전학적 시계라는 생물학적 나이 측정법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섯째, 네이처 메디신 연구 코스모스의 놀라운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여섯째, 종합 비타민 선택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함정들을 경고하겠습니다. 일곱째, 비타민 D 고용량의 위험성과 적정 용량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덟째, 효과를 극대화하는 복용 시간과 방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아홉째, 어떤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복용해야 하는지 체크리스트를 드리겠습니다. 열째, 실제 효과를 본 분들의 사례와 변화 신호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0분이면 충분합니다. 메모 준비하셨습니까? 우리 함께 시작해 볼까요? 먼저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을 user 1D. 자, 기억력이 떨어지고 집중이 잘 안 되고 자꾸 깜빡깜빡한다고 느끼시는 분들, 이게 뇌의 문제일까요? 혈관의 문제일까요? 실제로는 뇌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뇌혈관이 제대로 뚫려 있는지 여부가 인지 기능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뇌는 우리 몸 전체 무게의 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산소 소비량은 전체의 20%를 차지합니다. 그만큼 산소와 영양소를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하는 기관인데요. 이걸 가능하게 해주는 게 바로 뇌혈관입니다. 비유를 들어볼게요. 고속도로가 잘 뚫려 있으면 물자가 빠르게 이동하죠. 하지만 도로가 좁아지거나 막히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배달이 늦어지고 공장이 멈춥니다. 뇌도 똑같습니다. 자,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지면 뇌에 산소와 영양소가 제대로 도달하지 못하고 뇌세포들이 서서히 기능을 잃어갑니다. 이것이 기억력 저하와 인지기능 감소의 원인이죠. 그러니까 뇌 건강을 지키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사실은 혈관 건강부터 챙기셔야 하는데요. 이 원리를 이해하셔야 오늘 말씀드릴 연구가 왜 중요한지 제대로 와닿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뇌혈관은 전체 길이를 다 합치면 약 600km에 달합니다. 서울에서 부산을 왕복하는 거리죠. 이 엄청난 길이의 혈관이 뇌 전체에 그물처럼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혈관들이 점점 좁아집니다. 혈관벽에 콜레스테롤이 쌓이고 혈관이 딱딱해지고 염증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눈에 띄는 증상이 없습니다. 혈관이 10% 좁아져도 20% 좁아져도 별 느낌이 없습니다. 뇌가 대단히 영리해서 혈류가 조금 부족하면 다른 경로로 우회하거든요. 하지만 50%까지 좁아지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억이 가물가물하고 말이 잘 안 나옵니다. 70% 이상 좁아지면 이제 심각합니다. 경도인지 장애가 시작되고
나중에는 치매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서울대학교 병원 신경과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한국인의 약 42%가 뇌 MRI 검사 시 무증상 뇌 미세혈관 질환 소견을 보인다고 합니다. 42%입니다. 10명 중 4분이 이미 뇌혈관에 문제가 시작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분들 대부분이 본인이 뇌혈관에 문제가 있다는 걸 모릅니다. 아직 증상이 없으니까요. 저도 처음에는 이게 잘 안 믿어졌습니다. 증상이 없는데 어떻게 문제가 있을 수 있냐고요. 그런데 연구 결과들을 보면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뇌혈관은 증상이 나타나기 전부터 이미 오랜 시간 손상되어 왔다는 것을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방에 뭘 가지러 들어갔는데 막상 방에 들어가니 뭘 가지러 왔는지 기억이 안 나는 경험. 아까 전화로 들은 내용을 금방 잊어버리는 경험. 사람 이름이 생각나지 않아서 머뭇거리는 경험. 이런 증상들을 대부분 나이 먹으니까 그렇지 뭐 하고 넘기십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하지만 사실은 당연한 게 아닙니다. 뇌혈관이 건강하면 80세, 90세가 되어도 기억력이 또렷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87세 할머니 한 분은 20년 전일까지 생생하게 기억하십니다. 손주 이름은 물론이고 손주 친구 이름까지 다 아십니다. 비결이 뭐냐고 여쭤봤더니 젊었을 때부터 혈관 관리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고혈압 약 꾸준히 드시고 매일 걷고 채소 많이 드시고 그리고 종합 비타민을 30년째 드신다고 하셨습니다. 반대로 68세인데도 이미 경도인지 장애 진단을 받은 분도 계십니다. EBP, EBDNTENTTE, EBDNTENTENTEE, EBDNTENTENTENTE, EBDNTENTENTE, EBDNTENTENTEN, EBDNTENTENTENTE. 당뇨, 고혈압을 오래 앓으셨는데 관리를 소홀히 하셨던 분이죠. 같은 나이인데 뇌 상태가 이렇게 다릅니다. 차이가 뭘까요? 바로 혈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단순히 영양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뇌를 지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혈관을 손상시키는 요인들을 알아봐야 하는데요. 혈압, 혈당, 흡연, 스트레스. 다들 아는 것들이죠. 그런데 오늘은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물질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호모시스테인입니다. 호모시스테인. 이름이 좀 어렵게 들리시죠? 하지만 이것이 뇌혈관을 조용히 파괴하는 주범 중 하나입니다. 호모시스테인은 단백질이 대사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아미노산의 일종인데요. 원래는 몸에서 정상적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물질이죠. 그런데 처리 과정에 문제가 생기면 혈액 속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게 쌓이면 혈관 내벽을 직접 공격하는데요. 결국 혈관 내벽에 염증을 일으키고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혈전이 생기기 쉬운 환경을 조성합니다. 국제 호모시스테인 전문가 컨센서스 성명에 따르면 혈중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올라가면 심지어 그 수치가 아직 정상 범위 안에 있더라도 경도 인지장애의 위험이 1.15배에서 최대 2.5배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게 얼마나 심각한 숫자인지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상적인 호모시스테인 수치는 보통 5에서 15 마이크로몰 리터 사이입니다. 그런데 15를 넘어가기 시작하면 위험 구간에 들어갑니다. 20이 넘으면 고위험군이고 30 이상이면 매우 위험한 수준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본인의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일반 건강검진에서는 잘 측정하지 않거든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은 다들 체크하시는데 호모시스테인은 생소하십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를 보면 호모시스테인이 높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뇌졸중 위험이 2.5배, 치매 위험이 2배, 심근경색 위험이 1.7배 높습니다.
호모시스테인이 혈관을 어떻게 손상시키는지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혈관 내피세포를 직접 공격합니다. 혈관 안쪽을 보호하는 얇은 세포층이 있는데 호모시스테인이 이 세포를 손상시킵니다. 둘째,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호모시스테인이 산화되면서 활성산소가 만들어지고 이 활성산소가 혈관을 더욱 손상시킵니다. 셋째, 혈액 응고를 촉진합니다. 혈전이 생기기 쉬운 환경을 만드는 거죠. 뇌혈관에 혈전이 생기면 뇌경색입니다. 넷째,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만성염증은 모든 혈관 질환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왜 호모시스테인이 혈액 속에 쌓이는 걸까요? 원인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추리, 비타민 B군, 특히 엽산 B구, 비타민 B6 피리독신, 비타민 B12 코발라민. 이런 것들이 부족하면 호모시스테인을 정상적으로 분해하지 못합니다. 그 중에서도 엽산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 세 가지 비타민은 호모시스테인을 무해한 물질로 전환시켜주는 분해 효소의 보조인자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비타민 B군은 호모시스테인이라는 독성 물질을 제거해주는 청소부입니다. 이 청소부가 없으면 쓰레기가 쌓이는 것이죠. 저도 처음 이 내용을 공부할 때는 놀랐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비타민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니요. 자,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비타민 B12 흡수율이 점점 떨어집니다. 위산이 줄어들고 또 비타민 B12를 흡수할 때 꼭 필요한 내인성 인자라는 단백질 생산도 감소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50대 이후 분들, 특히 고기를 잘 못 드시거나 소식하시는 분들은 비타민 B12 결핍이 조용히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실제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이 65세 이상 한국인일 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약 32%가 비타민 B12 결핍 상태였다고 합니다. 10명 중 3명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건 이분들 중 대부분이 본인이 비타민 B12가 부족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거든요. 피곤하고 기억력이 약간 떨어지고 손발이 저리는 정도인데 이걸 나이 들어서 그렇지 라고 생각하고 넘기십니다. 하지만 이 상태가 몇 년 계속되면 호모시스테인이 쌓이고 혈관이 손상되고 결국 뇌 기능이 떨어집니다. 옥스퍼드 대학교 스미스 교수팀의 연구에서는 경도인지 장애 환자들에게 비타민 B6, B12, 비구엽산 복합제를 2년간 투여했더니 뇌 전체 위축 속도가 위약 그룹에 비해서 31%나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건 단순한 수치 개선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뇌 구조의 변화입니다. MRI로 찍어보면 뇌가 줄어드는 속도가 실제로 느려진 겁니다. 31% 감소,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십니까? 2년 동안 뇌 위축이 1cm의 쿠곱 진행되어야 할 것이 0.69cm 쿠곱만 진행된 겁니다. 이 정도면 뇌 나이로 따지면 약 7년 차이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비타민 B군을 꾸준히 드시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호모시스테인을 조절하고 뇌혈관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B군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비타민 B군은 8가지가 있습니다. 비일티아민, 비리보플라빈, 비삼나이아신, 비오판토텐산, 비육피리독신, 비칠비오틴, 비구엽산, B12 코발라민. 이 중에서 특히 뇌 건강과 직결된 것이 B6, B9, B12입니다. 이 세 가지가 협력해서 호모시스테인을 분해합니다. 하나라도 부족하면 분해가 제대로 안 됩니다. 비유하자면 3인 1조 청소팀입니다. 한 명이라도 빠지면 청소가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이 세 가지가 모두 부족해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비타민 B12 흡수 감소, 위산 분비가 줄어듭니다. 50대가 되면 30대의 70% 수준으로 떨어지고 70대가 되면 50% 수준까지 감소합니다.
위산이 줄어들면 음식 속 비타민 B12를 유리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어도 B12를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는 겁니다. 게다가 내인성 인자라는 단백질도 줄어듭니다. 이 단백질이 없으면 B12가 장에서 흡수되지 않습니다. 위절제 수술을 받으신 분들이나 위축성 위염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심각합니다. 엽산 B9 섭취 부족. 엽산은 주로 녹색 채소에 많습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아스파라거스 같은 것들이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채소 섭취가 줄어듭니다. 이가 약해지고 소화가 안 되고 식욕이 떨어지니까요. 또 엽산은 열에 약합니다. 조리하면 50% 이상 파괴됩니다. 그래서 채소를 먹어도 엽산을 충분히 섭취하기 어렵습니다. 비타민 B6 결핍. B6는 육류, 생선, 바나나, 감자에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조리 과정에서 많이 손실됩니다. 게다가 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일부 약물이뇨제, 항생제 등 이 비육 흡수를 방해합니다. 결과적으로 60대 이상 분들 중 상당수가 비타민 B군 결핍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비타민 B군 결핍은 초기의 증상이 애매합니다. 피로, 무기력, 집중력 저하, 손발 저림,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이걸 대부분 나이 탓으로 돌립니다. 병원에 가도 나이가 있으시니까 라는 말만 듣습니다. 혈액 검사도 일반적인 항목만 체크하지 비타민 수치는 잘 안 봅니다. 그래서 몇 년씩 결핍 상태가 지속되고 그 사이 호모시스테인이 쌓이고 혈관이 손상됩니다. 저도 진료실에서 이런 경우를 자주 봅니다. 73세 할머니 한 분이 기억력이 점점 나빠진다고 오셨습니다. 치매가 아닐까 걱정하셨죠. 검사를 해보니 호모시스테인이 28, 정상치의 거의 2배였습니다. 근도 사는 연을 비타민 B12도 200 이하로 심각하게 낮았습니다. 3개월간 고용량 비타민 B 복합제를 드셨더니 호모시스테인이 14로 떨어졌고 본인이 느끼기에도 머리가 맑아졌다고 하셨습니다. 본인이 느끼기에도 단순히 비타민만 보충했을 뿐인데 이렇게 달라진 겁니다. 반대로 이런 분도 계십니다. 67세 남성분인데 당뇨가 있으셨습니다. 메트포르민이라는 당뇨약을 10년째 드시고 계셨는데 최근 1년 사이 기억력이 급격히 나빠졌다고 하셨습니다. 메트포르민은 좋은 약이지만 비타민 B12 흡수를 방해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검사 결과 역시 B12 결핍이었습니다. B12를 보충하고 나서 3개월 만에 예전 머리로 돌아온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비타민 B군은 단순한 영양소가 아닙니다. 뇌를 지키는 방패입니다. 단순한 영양소가 아닙니다. 그런데 식사만으로는 충분히 섭취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분들은 흡수율이 떨어지니까요. 그래서 종합 비타민이 필요합니다. 이제 오늘의 핵심 연구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연구를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먼저 후성 유전학적 나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하는데요. 여러분, 나이를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주민등록증에 적힌 숫자 나이, 또 하나는 몸의 세포들이 실제로 얼마나 늙어 있는가를 나타내는 생물학적 나이입니다. 같은 70세라도 어떤 분은 세포 수준에서 65세처럼 건강하고 또 어떤 분은 75세처럼 노화가 진행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는 DNA에 붙어 있는 화학적 태그를 분석해서 측정할 수 있는데요. 이 측정 도구를 후성 유전학적 시계라고 부릅니다. 혈액 한 방울로 세포의 진짜 나이를 추정하는 기술인 것이죠.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DNA는 평생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태어날 때 받은 유전자 그대로 가지고 삽니다. 하지만 DNA 위에 붙는 메틸기라는 화학 물질은 계속 변합니다. 나이가 들고 스트레스를 받고 담배를 피우고 운동을 하면 이 메틸기 패턴이 바뀝니다. 과학자들이 수천 명의 DNA를 분석한 결과 특정 부위의 메틸기 패턴을 보면 그 사람의 생물학적 나이를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게 바로 후성 유전학적 시계입니다. 현재 연구에 쓰이는 시계 중 가장 신뢰도 높은 것들은
PC 그리메이지, PC 피노에이지인데요. 이 두 지표는 특히 사망 위험과 연관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 수치가 낮을수록 건강하게 오래 살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70세 두 분이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상으로는 둘 다 같은 나이죠. 그런데 A씨의 PC 그리메이지는 67세로 나왔고 B씨의 PC 그리메이지는 73세로 나왔습니다. A씨는 실제 나이보다 세포가 3년 젊고 B씨는 3년 늙은 겁니다. 둘 사이에는 6년 차이가 나는 거죠. 연구에 따르면 PC 그린메이지가 1년 높을 때마다 사망 위험이 약 10% 증가한다고 합니다. 6년 차이면 사망 위험이 60% 차이 나는 겁니다. 엄청난 차이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제 어떻게 하면 생물학적 나이를 늦출 수 있을까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운동, 식이요법, 금연, 스트레스 관리, 이런 것들이 생물학적 나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측정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2026년, 드디어 종합 비타민이 생물학적 나이를 실제로 늦춘다는 연구가 발표되었습니다. 바로 COSMOS 연구입니다. 이 연구는 단순한 설문조사가 아니었고요. 무작위 대조 임상시험, 즉 의학적으로 가장 신뢰도 높은 연구 설계입니다. 평균 나이 70세의 건강한 노인 958명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4개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그룹 1. 종합 비타민 플러스 코코아 추출물. 그룹 2. 종합 비타민 플러스 위약 그룹 3. 코코아 추출물 플러스 위약 그룹 4. 전부 다 위약만. 그리고 2년간 추적했습니다. 2년 후에 혈액 샘플을 채취해서 후성 유전학적 시계 5가지를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종합 비타민을 복용한 그룹은 위약 그룹에 비해서 5가지 시계 모두에서 노화 속도가 느려졌습니다. 특히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온 2개의 핵심 지표에서는 연간 노화 속도 차이가 PC 피노에이지에서 약 2.6개월, PC 그리메이지에서 약 1.4개월이었습니다. 2년 동안 약 4개월의 생물학적 노화를 줄인 셈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사실은 코코아 추출물은 5가지 지표 어느 곳에서도 유의한 효과를 보이지 못했습니다. 단지 종합 비타민만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항산화제라고 해서 다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코코아 추출물에는 폴리페놀이 풍부한데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종합 비타민, 특히 비타민 B군은 확실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기억력 저하는 뇌 문제가 아니라 혈관 문제입니다. 뇌혈관이 좁아지면 산소와 영양소 공급이 막혀서 뇌세포가 기능을 잃습니다. 둘째, 호모시스테인이라는 물질이 혈관을 공격합니다. 정상치보다 높으면 치매 위험이 2.5배까지 증가합니다. 셋째, 비타민 B군, 뷰, 비구, B12, 이 호모시스테인을 분해합니다. 나이가 들면 이 비타민들이 부족해집니다. 넷째, 후성 유전학적 시계로 진짜 생물학적 나이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PC 그리메이지, PC 페노에이지가 가장 신뢰도 높습니다. 다섯째, COSMOS 연구에서 종합 비타민이 생물학적 노화를 실제로 늦췄습니다. 2년 복용으로 세포 나이가 4개월 젊어졌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종합 비타민을 어떻게 드셔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COSMOS 연구에서 더 주목할 만한 결과가 있습니다. 연구 시작 시점에 이미 생물학적 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던 분들, 즉 세포가 더 빨리 늙고 있던 분들에서 효과가 훨씬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PC 그리메이지 기준으로 가속 노화 그룹은 그 혜택이 정상 그룹에 비해 약 2배였는데요. 이게 정말 중요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속 노화 그룹이란 누구일까요? 생물학적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3년 이상 많은 분들입니다. 70세인데 세포는 73세 이상으로 늙은 분들이죠. 이런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영양 결핍이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B군,
비타민 D, 오메가 3 같은 것들이 부족합니다. 둘째, 만성염증이 있습니다. C 반응성 단백질 CRP 같은 염증 지표가 높습니다. 셋째, 산화 스트레스가 높습니다. 활성산소가 많고 항산화 능력이 떨어집니다. 넷째, 식습관이 불량합니다. 가공식품을 많이 먹고 채소와 과일을 적게 먹습니다. 다섯째,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이 깁니다. 이런 분들에게 종합 비타민을 드렸더니 효과가 2배로 나타난 겁니다. 왜 그럴까요? 결핍이 심한 사람일수록 보충했을 때 효과가 큽니다. 당연한 원리죠. 물이 거의 없는 화분에 물을 주면 식물이 확 살아납니다. 하지만 물이 충분한 화분에 더 주면 별 차이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비타민이 부족한 사람에게 비타민을 주면 세포가 확 살아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나는 가속노화 그룹일까요? 정상 그룹일까요? 안타깝게도 후성 유전학적 검사는 아직 일반 병원에서 쉽게 할 수 없습니다. 연구용으로만 쓰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 증상 중 3개 이상 해당되시면 가속 노화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1, 2년 사이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 만성 피로가 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다. 식욕이 감소해서 전보다 식사량이 줄었다. 혈압이나 혈당 관리를 하고 있다. 육류나 생선 섭취가 줄었다. 60세 이상이다. 위절제 수술을 받았거나 위축성 위염이 있다. 메트포르민 같은 당뇨약을 복용 중이다. 손발이 자주 저리다. 집중력이 떨어졌다. 3개 이상 해당되시면 비타민 B군 결핍 가능성이 높고 가속 노화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종합 비타민을 드시면 효과를 크게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같은 COSMOS 연구 시리즈의 인지 기능 연구에서도 더 대단한 결과가 나타났는데요. 총 0명 이상의 데이터를 종합 메타 분석한 결과 종합 비타민을 2년에서 3년 복용한 그룹은 전반적인 인지 노화가 약 2년 지연되었다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2년 지연, 이게 뭘 의미할까요? 70세인데 인지 기능은 68세 수준을 유지한다는 뜻입니다. 특히 에피소드 기억, 즉, 지난주에 뭘 했더라, 방금 뭘 가지러 왔지? 이런 일상적 기억 능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개선이 있었습니다. 이런 기억이 가장 먼저 나빠지는 기억입니다. 치매 초기 증상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종합 비타민이 이 기억을 보호한 겁니다. 연구에 참여한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3년 전 연구 시작했을 때는 손주 이름도 자꾸 헷갈렸는데 지금은 손주 친구 이름까지 기억합니다. 머리가 맑아진 느낌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이렇게 극적인 효과를 보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인지 노화가 2년 늦춰진다는 건 엄청난 일입니다. 치매 발병 시기가 2년만 늦춰져도 개인과 가족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 영상에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연구 결과가 좋다고 해서 무조건 종합 비타민만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종합 비타민에도 분명히 함정이 있습니다. 먼저 비타민 B군이 골고루 풍부하게 잘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들어두이. 어떤 제품은 비타민 B1, B2는 많은데 정작 중요한 B12는 적게 들어 있습니다. 어떤 제품은 엽산이 합성, 엽산폴이 K시드로 들어있는데 천연 엽산폴이 특히 OMTHF의 흡수율이 더 좋습니다. 특히 MTHFR 유전자 변이가 있는 분들, 한국인의 약 30%는 합성 엽산을 잘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천연 엽산 형태가 더 좋습니다. 비타민 B12도 형태가 중요합니다. 시아노코발라민보다는 메틸코발라민이나 아데노실코발라민이 활성형이라 흡수가 더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댓글로 어떤 제품인지 제품 알려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사실 제가 유튜브 같은 오픈된 공간에서 특정 제품을 꼭 집어서 추천드리는 것이 의료인 광고법상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독자님들과 편하게 소통하기 위해서 만든 네이버 밴드 건행모라는 밴드가 있고요. 현재 약 28만 명 정도의 구독자분들이 건행모에 들어오셔서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행모 밴드에서는 비밀 댓글 기능이 있어서 1대1 질문과 답변도 가능하니까요. 많이 오셔서 소통하시면 좋겠고요. 건행모 밴드 들어오시는 방법은 아래 설명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합 비타민 선택할 때 체크리스트를 드리겠습니다. 체크 1. 비타민 B12 함량 최소 25mcg 이상, 가능하면 100mcg 이상이 좋습니다. 형태는 메틸코발라민이나 아데노실코발라민이 좋습니다. 체크 2. 엽산 함량 최소 400mcg 이상, 형태는 O, MTHF 활성형 엽산가 가장 좋습니다. 합성 엽산 폴이카시드도 괜찮지만 활성형이 더 낫습니다. 체크 3. 비타민 B6 함량 최소 2mg 이상, 피리독신 또는 피리독살. 5. 인산염 형태. 체크 4. 기타 B군 B1, B2, B3, B5, B7도 골고루 들어있는지 확인. 체크 5. 비타민 D 있으면 좋지만 너무 고용량은 피할 것. 이건 다음에 자세히 설명. 드비 비타민 D, 드비 비타민 D. 체크 6. 불필요한 첨가물 착색료, 향료, 이산화 티타늄 같은 것들이 없는지 확인. 체크 7. 가격 비싼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한 달에 2, 3만 원이면 충분히 좋은 제품을 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습니다. 비싼 수입 제품이 더 좋겠지? 아닙니다. 한국 제품도 품질이 매우 좋습니다. 오히려 한국인 체질에 맞게 설계된 제품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가격이 아니라 성분표입니다. 그리고 성분표를 꼼꼼히 보시고 위에서 말씀드린 체크리스트를 확인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팁을 드리겠습니다. 종합 비타민은 하루 일정보다 하루 이정을 나눠 먹는 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비타민 B군은 수용성이라 한 번에 많이 먹으면 소변으로 빠져나갑니다. 아침에 일정, 저녁에 일정 나눠 먹으면 혈중 농도가 더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물론 제품마다 다르니까 설명서를 확인하세요. 두 번째로 꼭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요. 비타민 D는 너무 고용량은 피하셔야 합니다. 보통 종합 비타민에도 비타민 D가 들어있는데요. 제품에 따라서 용량의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한국에서 살면서 1년 내내 햇빛을 많이 받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비타민 D가 부족합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 성인의 약 93%가 비타민 D 부족 상태라고 합니다. 10명 중 9명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약 2,0에서 3,0 IU 정도를 꾸준히 드신다면 제일 좋은데요. 종합 비타민에 들어있는 비타민 D 수치를 꼭 확인하시고요. 그 부족한 만큼은 추가로 채우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너무 과하게 비타민 D를 드시면 뇌 기능에 좋지 않다는 연구도 있는데요. 2019년 러트거스 대학교 연구팀이 50세에서 70세 여성을 대상으로 비타민 D 용량을 1년간 비교한 결과 4,0 IU 이상의 고용량 그룹에서 기억력과 학습 능력은 개선되었지만 반응 속도가 오히려 느려지는 현상이 관찰되었습니다. 이는 고용량 비타민 D가 신경계에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인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비타민 D는 뇌에서 신경 전달 물질 생성에 관여합니다. 도파민, 세로토닌 같은 것들이죠. 적정량은 도움이 되지만 너무 많으면 오히려 균형이 깨집니다. 또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촉진하는데 과다하면 혈중 칼슘이 너무 올라가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고칼슘 혈증이 생기면 피로, 두통, 집중력 저하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비타민 D 수치를 혈액 검사로 해보고 용량을 조절하는 것이 제일 좋기는 합니다. 혈액 검사에서 25OH 비타민 D를 측정하면 됩니다. 정상 범위는 30-100 NG/ml인데 이상적으로는 40-60 NG/ml을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30 미만이면 부족, 20 미만이면 결핍, 10 미만이면 심각한 결핍입니다. 본인 수치를 알면 얼마나 보충해야 할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혈액 검사 없이 그냥 드시더라도 하루에 4, 0 IU는 넘지 않게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통 종합 비타민에 400, 1, 0 IU 정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1, 0, 2, 0 IU 정도 더 드시면 됩니다. 총 2, 0, 3, 0 IU 정도가 적당합니다. 우리가 먹고 있는 여러 가지 영양제들을 꼼꼼히 살펴보면 비타민 D가 조금씩 섞여 있는 것도 많이 있으니까요. 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메가3에도 들어있고, 칼슘 영양제에도 들어있고, 종합 영양제에도 들어있습니다. 다 합치면 의외로 많이 드시고 계실 수 있습니다. 한번 계산해 보세요. 4, 0 IU를 넘지 않도록 조절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타민 D는 지용성이라 과다 섭취 시 체내에 축적될 수 있습니다. 수용성 비타민처럼 소변으로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만약 10, 0 IU 이상을 장기간 드시면 비타민 D 중독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심, 구토, 식욕부진, 변비, 피로, 혼란, 심하면 신장 손상까지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030 IU 정도는 매우 안전한 용량이니 걱정하지 마세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섯째, COSMOS 연구에서 가속 노화 그룹은 효과가 2배였습니다. 영양 결핍이 있는 분들에게 특히 효과적입니다. 일곱째, 인지기능 연구에서 2-3년 복용 시 인지 노화가 2년 지연되었습니다. 일상적 기억력이 개선되었습니다. 여덟째, 종합 비타민 선택 시 비타민 B군 함량을 확인하세요. B12는 25mcg 이상, 엽산은 400mcg 이상, B6는 2mg 이상. 아홉째, 비타민 D는 하루 2, 0, 3, 0 IU가 적당합니다. 4, 0 IU를 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이제 실전 팁을 드리겠습니다. 언제 어떻게 드셔야 효과가 극대화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종합 비타민을 드실 때 가능하면 식사 후에 드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왜냐하면 비타민 A, D, E, K 같은 지용성 비타민은 공복에 드시면 흡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침 식사 후에 드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비타민은 크게 두 종류입니다. 수용성 비타민, 비타민 B군, 비타민 C 물에 녹습니다. 공복에 먹어도 흡수됩니다. 과다 섭취하면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당형에모다이고 과다 섭취하면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당형에모다이고 바다 섭취하면 지용성 비타민, 비타민 A, D, E, K 기름에 녹습니다. 음식과 함께 먹어야 흡수가 잘 됩니다. 과다 섭취하면 체내에 축적됩니다. 종합 비타민에는 두 종류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 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기름기가 있는 식사 후가 더 좋습니다. 아침에 계란 프라이나 아보카도, 견과류 같은 걸 드셨다면 그 직후가 완벽합니다. 공복에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수용성 비타민은 잘 흡수됩니다. 하지만 지용성 비타민은 흡수율이 30, 50% 떨어집니다. 같은 영양제를 먹어도 흡수가 절반밖에 안 되는 겁니다. 아깝죠? 그리고 공복에 드시면 속이 쓰릴 수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C나 철분이 들어있으면 위장 자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식사 후에 드세요. 언제가 가장 좋을까요? 아침 식사 후 가장 추천. 하루를 시작할 때 비타민을 공급하면 하루 종일 활력이 좋습니다.
아침 식사는 보통 거르지 않으니 규칙적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저녁보다 아침에 먹는 게 생체 리듬에 맞습니다. 점심 식사 후, 아침을 못 드셨다면 점심 후도 괜찮습니다. 다만 직장인분들은 점심 후 영양제 챙기기가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비추천. 비타민 B군이 각성 효과가 있어서 잠이 안 올 수 있습니다. 특히 B12는 에너지 생성을 촉진해서 저녁에 먹으면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 후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아침에 식사를 거의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최소한 우유 한 잔, 요거트 하나, 바나나 하나라도 드시고 영양제를 드세요. 완전 공복에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과 함께 드세요. 또 오리에보리에 영양제를 커피나 차와 함께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좋지 않습니다. 커피와 차에는 탄닌이 들어있어서 철분이나 칼슘 흡수를 방해합니다. 그냥 물과 함께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우유와 함께 드셔도 괜찮습니다. 우유의 지방이 지용성 비타민 흡수를 돕습니다. 흔한 실수들, 실수 1. 공복에 먹기 이미 말씀드렸죠. 식사 후에 드세요. 실수 2. 불규칙하게 먹기. 오늘 먹었다가 내일 안 먹었다가 이러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드세요. 실수 3. 한 번에 여러 영양제 먹기 종합 비타민, 오메가, 3, 비타민 D, 칼슘, 마그네슘, 한꺼번에 5, 6알씩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문제는 일부 영양소들이 서로 흡수를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칼슘과 철분은 같이 먹으면 둘 다 흡수가 떨어집니다. 아침에 종합 비타민, 저녁에 칼슘, 이렇게 나눠 드시는 게 좋습니다. 실수 4. 유통기한 지난 제품 먹기 비타민은 시간이 지나면 효능이 떨어집니다. 특히 비타민 C와 B군은 산화되기 쉽습니다. 유통기한을 확인하시고 개봉 후에는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세요. 냉장고에 넣으시는 분들도 계신데 냉장고는 습기가 많아서 좋지 않습니다. 실온의 서랍장이나 찬장에 보관하세요. 실수 5. 효과를 너무 빨리 기대하기 비타민은 약이 아닙니다. 먹자마자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최소 2, 3개월은 꾸준히 드셔야 효과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COSMOS 연구에서도 2년 복용했을 때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드세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코스모스 연구 결과를 해석할 때 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중요한 전제가 있었습니다. 연구에서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난 그룹은 처음부터 생물학적 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던 분들이었던 것이죠. 이는 영양 결핍이 있거나 노화가 가속된 분들에게서 종합 비타민의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을 뜻합니다. 반대로 이미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있고 영양 수치가 정상인 분들에게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종합 비타민을 꼭 먹을 필요는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나라 현대인들의 식습관을 볼 때 비타민 B군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미네랄들을 골고루 잘 챙겨 먹고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고 봅니다. 통계를 보면 한국인 10명 중 9명이 비타민 D 부족이고 10명 중 3명이 비타민 B12 부족이고 10명 중 7명이 칼슘 부족입니다. 현대인 대부분이 어떤 형태로든 영양 불균형 상태입니다. 가공식품을 많이 먹고 채소와 과일은 적게 먹고 스트레스는 많이 받고 운동은 안 하고 이런 상황에서 나는 영양이 충분하니까 종합 비타민이 필요 없어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리고 부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종합 비타민을 먹는다고 더 해로운 것도 아니고요. 수용성 비타민은 과다하면 소변으로 배출되고 지용성 비타민도 권장량 수준이면 안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종합 비타민 한 가지 정도는 챙기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증상 있는 분들은 꼭 챙기시면 좋은데요. 1. 최근 1, 2년 사이에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 깜빡깜빡하는 횟수가 늘었다. 사람 이름이 잘 생각 안 난다.
방에 뭘 가지러 들어갔는데 잊어버린다.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 종합 비타민 드세요. 2. 식욕이 감소해서 전보다 식사량이 줄었다는 분.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식욕이 줄어듭니다. 식사량이 줄면 당연히 영양소 섭취도 줄어듭니다. 이런 분들은 음식으로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기 어렵습니다. 종합 비타민으로 보충하세요. 만성 피로가 있는 분.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다. 하루 종일 피곤하다. 이런 분들은 비타민 B군 결핍 가능성이 높습니다. 4. 혈압이나 혈당 관리를 하고 계시는 분. 고혈압약,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약 때문에 비타민 흡수가 방해될 수 있습니다. 특히 메트포르민은 비타민 B12 흡수를 방해합니다. 5. 육류나 생선 섭취가 줄었다는 분. 비타민 B12는 주로 동물성 식품에 들어 있습니다. 고기, 생선, 계란, 우유, 이런 것들을 잘 안 드시면 B12가 부족하기 쉽습니다. 채식주의자는 거의 100% B12 결핍입니다. 반드시 보충하셔야 합니다. 6. 60세 이상이신 분. 나이가 들면 영양소 흡수율이 전반적으로 떨어집니다. 위산 분비 감소, 장운동 저하, 효소 생산 감소. 같은 음식을 먹어도 젊었을 때보다 흡수가 안 됩니다. 7. 위 절제 수술을 받았거나 위축성 위염이 있는 분. 위가 손상되면 비타민 B12 흡수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런 분들은 고용량 B12를 보충하거나 아예 주사를 맞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8. 메트포르민 같은 당뇨약을 복용 중인 분. 이미 말씀드렸죠. 메트포르민은 B12 흡수를 방해합니다. 9. 손발이 자주 저리는 분. 비타민 B12 결핍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신경 손상이 시작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10. 집중력이 떨어진 분. 일을 하다가 자꾸 딴 생각이 난다. 책을 읽어도 내용이 머리에 안 들어온다. 이런 증상도 비타민 B군 결핍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3개 이상 해당되시면 종합 비타민을 꼭 드시는 게 좋습니다. 종합 비타민. 지금까지 드시면서 특별하게 이게 효과가 있는가 잘 모르겠고 계속 먹어야 하나 생각하셨던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실제 사례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례 1. 72세 이순자 할머니. 기억력이 점점 나빠져서 치매 걱정에 병원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호모시스테인 26, 비타민 B12 180, 정상 200 이상. 종합 비타민과 고용량 B12를 3개월 복용. 3개월 후 호모시스테인 15, B12 450. 본인 말씀, 머리가 맑아진 느낌이에요. 손주 이름도 이제 안 헷갈려요. 사례 2. 68세 김철수 씨. 당뇨약 메트포르민 10년 복용 중 최근 집중력 저하와 피로, 비타민 B12 검사 150, 심각한 결핍, 종합 비타민 플러스 B12 보충 6개월. 예전 머리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일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EAT 사례 3. 65세 박영희 씨. 채식 위주 식단, 손발 저림 증상, 비타민 B12 120 매우 낮음, B12 주사 플러스 종합 비타민 3개월. 손발 저림이 거의 사라졌어요. 기운도 나고요. 이런 사례들을 보면 종합 비타민이 단순한 영양제가 아니라는 걸 아실 겁니다. 어떻게 시작하실까요? 1단계. 현재 상태 점검. 위에서 말씀드린 10가지 증상 체크리스트 확인하세요. 3개 이상이면 종합 비타민이 필요합니다. 2단계. 제품 선택. 비타민 B군 함량 확인. B12 25mg 이상. 엽산 400mg 이상. 비육임지 이상. 불필요한 첨가물 없는 제품. 한 달에 2, 3만 원 정도면 충분히 좋은 제품 살 수 있습니다. 3단계. 복용 시작. 매일 아침 식사 후. 물과 함께. 규칙적으로. 4단계. 경과 관찰. 첫 1개월. 큰 변화 없을 수 있습니다. 2, 3개월. 피로감 감소, 기분 개선. 6개월. 기억력 개선.
집중력 향상, 1년 이상, 장기 효과, 뇌 건강, 혈관 건강, 노화 지연. 주의사항. 이미 친 중이거나 수유 중이시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자, 이제 오늘 영상의 모든 내용을 마지막으로 총정리하겠습니다. 핵심 1. 기억력 저하는 혈관 문제. 뇌는 산소의 20%를 소비하는 기관입니다. 혈관이 좁아지면 뇌세포가 기능을 잃습니다. 뇌 건강, 혈관 건강입니다. 핵심 2. 호모시스테인이라는 독성 물질 단백질 대사 과정에서 생기는 물질입니다. 혈관 내벽을 공격하고 염증을 일으킵니다. 수치가 높으면 치매 위험 2.5배 증가합니다. 핵심 3. 비타민 B군이 호모시스테인을 분해 비타민 B6, 비구 엽산, B12가 호모시스테인을 무해한 물질로 전환합니다. 나이가 들면 이 비타민들이 부족해집니다. 핵심 4. 후성 유전학적 시계로 진짜 나이 측정 주민등록증, 나이가 아닌 세포의 진짜 나이를 측정합니다. PC Grim Age, PC Pheno-Age가 가장 신뢰도 높습니다. 핵심 5. COSMOS 연구. 종합 비타민이 노화를 늦춤 70세, 958명, 2년 복용, 생물학적 나이 4개월 젊어짐, 인지 노화 2년 지연, 네이처 메디신 발표. 핵심 6. 가속 노화 그룹에서 효과 2배 영양 결핍이 있는 분들에게 더 효과적입니다. 현대인 대부분이 어느 정도 결핍 상태입니다. 핵심 7. 종합 비타민 선택법. 비타민 B12, 25mcg 이상, 엽산 400mcg 이상, B6EMG 이상, 활성형 엽산호, MTHF, 메틸코발라민 형태가 좋습니다. 핵심 8. 비타민 D는 2, 0, 3, 0, IU 4, 0, IU 넘으면 오히려 반응 속도 저하 가능. 여러 영양제에 섞여 있으니 총량 확인하세요. 핵심 9. 아침 식사 후 복용 지용성. 비타민 흡수를 위해 식사 후 물과 함께 매일 규칙적으로. 핵심 10. 이런 분들은 꼭 복용 기억력 저하, 식욕 감소, 만성 피로, 혈압 혈당 관리 중 육류 섭취 감소, 60세 이상, 3개 이상 해당되면 필수입니다. 비타민 B군을 비롯한 종합 비타민, 꾸준히 드시는 것이 뇌 건강, 또 혈관 건강, 또 생물학적 노화를 늦춘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잘 챙겨 드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특히 이런 댓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종합 비타민 드시고 계신지, 어떤 증상이 있으신지, 얼마나 드셨을 때 효과를 느끼셨는지,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구독자님들께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품 관련 구체적인 질문은 건행모밴드에서 해주시면 1대1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행모밴드 링크는 아래 설명란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종합 비타민은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균형 잡힌 식사,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이런 것들이 기본입니다. 종합 비타민은 그 위에 추가하는 보험입니다. 기본을 지키시면서 종합 비타민을 드시면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오늘도 건강하시고요. 다음에 또 좋은 정보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